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랑 기술이 만난 거죠. 엔터테크 기업 노머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티스트 IP 하나로 공연, 팬 플랫폼, MD에 교육 콘텐츠까지 사업 분야가 정말 넓어요. 최근에 성장세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뭐가 비결인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한번 자세히 보죠. 네, 노머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중소형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크면서 좀 기반을 다졌고요. 지금은 대형 IP 협업까지 확장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공연, MD, 플랫폼인 From, 그리고 온라인 교육 원더월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요? 그럼 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어떤가요? 특히 저 K-팝 팬분들은 공연이나 그 프롬 플랫폼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일 궁금해하시죠?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딱 보면요. 공연 매출이 37%로 가장 커요. 그리고 플랫폼 프롬이 한 29%, MD가 19%, 앨범 같은 기타 상품이 15% 정도 순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원더월도 꾸준히 기여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해외 공연인데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크면서 전체 실적을 확 끌어올리고 있어요. 올해 1분기만 봐도 해외 매출 비중이 58%나 됐습니다. 와, 58%요? 해외 비중이 엄청났네요. 그 플랫폼 프롬 말인데요. 디어유, 버블이랑 많이들 비교하잖아요. 뭐가 좀 다른 건가요? 아티스트가 400명 넘게 있다니 규모도 크고요. 네, 그게 핵심 질문 중 하나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통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버블은 아티스트랑 팬 간의 1대1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하는 모델이라면 프롬은 그 메시지 기능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멤버십, MD 살 수 있는 스토어, 또 팬들끼리 소통하는 채널 기능까지 다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냥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군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노머스가 직접 공연 기획하고 MD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걸 플랫폼이랑 바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이티즈 월드 투어를 노머스가 주관하면서 관련 상품 판매나 팬 소통 같은 걸 전부 프롬 안에서 해결하는 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의 IP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른바 원 IP 멀티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하는 종합 솔루션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2025년 플랫폼 매출 목표치도 그래서 꽤 높게 잡고 있더라고요. 와, 그 종합 솔루션 전략. 이게 실제 숫자로도 바로 나타나는군요. 2025년 1분기 실적이 아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 80%, 영업이익은 무려 385%나 급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에 매출 191억 원, 영업이익 46억 원. 이게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죠. 영업이익률도 24%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성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사실 2024년에도 매출 689억에 영업이익 82억 찍으면서 이미 흑자 전환은 성공했었고요. 네네. 재무 상태도 보면 부채 비율이 2023년 말 기준으로 19.4%밖에 안 돼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2025년 예상 PER, 그러니까 주가 대비 순이익 비율을 한 13배 정도로 보더라고요. 이 정도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수익성이 꽤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PBR, 그 주가 순자산 비율도 동종업계랑 비교하면 좀 낮은 편이고요. 13배 수준. 그렇군요. 2025년 전체 목표는 매출 1,000억 이상에 영업이익은 200억에서 240억 원 사이라고 하니 자신감이 대단한데요. 이 성장의 제일 큰 동력은 역시 해외 공연이겠네요. 중심에 있는 거죠. 올해 예상되는 공연 횟수도 작년이 110회였는데 올해는 160회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공연장 규모도 점점 커져서 이제 아레나급을 넘어서 돔이나 스타디움급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커지는군요. 그리고 중국 시장 얘기도 있던데요. 중국 진출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중국 쪽도 지금 준비 중인데요. 플랫폼 앱을 현지에서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4분기쯤. 그리고 물류 파트너십 같은 것도 논의 중이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소규모 공연 규제가 좀 풀리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열리면 노머스가 꽤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이건 사실 아직 회사 목표치에는 반영 안 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업사이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노머스가 2024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잖아요. 그때 공모는 어땠고 지금 주주 구성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작년 11월이었죠. 공모 희망가 밴드가 있었는데 그 상단인 32,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하면서 꽤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 경쟁률도 높았고요.
현재 주요 주주는 창업자인 김영준 대표란 특수관계인들이 한 32.2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장 초기에 좀 우려했던 오버행, 그러니까 갑자기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부담도 지금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노모스의 매력적인 부분, 또 반대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매력 포인트는 사실 명확한 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공연, 플랫폼, MD 같은 전 사업부가 다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해외 공연 확대랑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거, 또 원IP 멀티 서비스라는 차별화된 사업 모델, 이게 강점이죠. 네. 반면에 좀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터 산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경기를 좀 타는 편이고요. 또 소속 아티스트나 협업하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건 항상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2023년 기준으로 잉여현금 흐름, 그러니까 FCF라고 하죠. 실제 사업으로 벌어서 투자하고 남은 돈이 마이너스 158억 원이었어요. 아, 마이너스였군요. 네, 이건 아직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오늘 노머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공연부터 플랫폼, MD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크 기업으로서 K-팝 팬덤 비즈니스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노머스가 보여주는 이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앞으로 엔터 업계에서 하나의 표준이 될 수도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과연 이 원IP 멀티 서비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티스트한테도 또 팬한테도 모두에게 최대의 가치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랄까 특정 서비스 영역에 더 깊게 파고드는 그런 모델이 결국에는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노머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